이사벨입니다. 티코는 2007년부터 지금 15년째 해외 직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해외 직판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장사나 비즈니스를 하실 때 해외를 겨냥하시면은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 직판이란 건 과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다들 바쁘신데 참석해 주신 만큼 왜 티콘이 국내에서 쇼핑몰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해외로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부터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티콘을 통해서 일본으로 나간 저희 이용사분들의 어떤 그 전상점의 매출표인데요. 일본에서 파는 거라서 아무래도 이런 그 화폐 단위는 엔화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일단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작년 매출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작년 매출을 보시면은 지금 스티커를 판매한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41억이 넘게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명함을 판매하는 곳 같은 경우에도 35억 이상 판매를 하셨고, 그리고 뭐 지금 이 명함이나 스티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티쿤이 맨 처음 해외 직판을 시작한 아이템이에요. 이 명함과 스티커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매각을 재작년에 해가지고 이용사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지금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출이 높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매각하기 전에도 매출이 그랬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2017년도 한번 볼까요? 그때도 지금 다 40억 원이 넘죠. 그리고 18년도 보면은 이때도 지금 다 40억 원이 넘게 다 매출이 일어났어요. 스티커랑 명함, 아마 한국에서 명함은 다 한두 번쯤은 최소 신청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명함 구매해 보시면 뭐 500장에 뭐 얼마, 100장에 얼마, 정말 만 원, 2만, 뭐 2만 원까지도 잘 안 가죠. 한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명함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40억 매출을 일으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정도를 키울 수 있냐 하면은요, 티쿤이 2007년에 일본에다가 한국 명함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해외 직판을 했는데, 이때 일본 상인들은 명함을 100매를 2,300엔에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로 그냥 대략 환산을 하면 한 23,000원? 24,000원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티쿠는 100매도 아니고 500매를 980엔에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상인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싸게 팔았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한국은 충무로라는 임세산업 지역이 있었거든요. 임세산업 집중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는 뭐 종이 공급부터 해서 후가공이라든가 이런 모든 명함이나 스티커를 만드는데 필요한 프로세스들이 전부 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명함이 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당연히 인건비도 일본보다 훨씬 저렴했었고, 그러니까 티코는 일본 시장에 이 명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었던 거죠. 티코니 무슨 마케팅을 막 정말 마케팅이 기재여가지고 마케팅 기가 막히게 잘하고, 뭐 아니면 티코니 만든 명함은 막 퀄리티가 기가 막히게 좋고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는 이런 물건이었다, 이랬던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기본 퀄리티를 이제 보장을 하면서도 너무나 저렴했으니까, 너무나 싸게 팔았으니까는 팔렸던 거죠. 만약에 티쿤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다 명함을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한 국가, 그러니까 동일한 국가 안에서는 우리가 그 급여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평균 임금 수준은 어떻다, 뭐 이런 것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급여 수준이나 아니면 또 사무실 임대료나 어떤 생산 조건,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든 품질이든 이런 것들이 다른 판매사와 내가 경쟁을 할 때 나만의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티콘이 싸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판매자들도 똑같이 싼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정말 나만 어디 가서 만들어 올 수 있는 진짜 비밀이 어떤 그게 있지 않는 이상은 누군가는 다 비슷하게 뭐 100원, 200원 차이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경쟁력이 생겼던 거예요. 물론 2007년도랑 지금이랑은 또 환경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올해 거 지금 작년 거 매출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40억 이상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한국 명함을 파시는 분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명함 파는 그 판매자들의 수와 비교하면은 일본의 한국 명함을 파는 판매자들의 수는 진짜 적은 거예요. 그러니 경쟁자도 없으니까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그냥 해외다 생각을 하니까 막연하게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나가서 파시려는 것보다는 그냥 국내에서 파시려고 하고 국내에 머물고 해외를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한국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면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또는 한국 안에서 경쟁이 치열한 걸 알아도 그냥 한국에서 파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해외로 나가면 티콘처럼 그러면 이렇게 경쟁력도 자연히 생기고 성공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티콘은 정말 꼭 국내 쇼핑몰 하지 마시고 해외로 나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는 게 해외에다가 쇼핑몰을 여는 게 국내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매출이 있잖아요. 이게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에다가 해외 직판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이용자들의 작년 매출인 거거든요. 작년 매출이 일본에서만 지금 보시면은 거의 260억 정도 팔렸어요. 매출이 이만큼 일어난 거죠. 해외 직판이 제가 어렵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그러실 거예요. 이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너는 해봤으니까 뭐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처음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렵지 않겠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해외 물건을 팔아봤고 또 다른 분들도 티콘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해외 직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적을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직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오늘은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해외 물건을 판다고 하면은 아마존이라든지 뭐 큐텐, 알리바바 이런 해외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티콘에서 일하기 전에는 잘 모를 때는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니면은 뭐 전시회나 어떤 이런 데 박람회에 참여하셔가지고 바이어를 찾는다거나 그런데 티콘은 해외에 직접 쇼핑몰을 여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티콘 플랫폼으로 해외 쇼핑몰을 연 사례를 조금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스티커는 말씀을 드렸고 다른 데 보여드리면 지금 보여드리는 데는 뭐냐면은 현수막을 판매하시는 곳이에요.
제가 한국어로 이게 지금 일본어라서 한국어로 좀 해서 보여드리면 이게 어디 그러니까 뭐 아마존 이런 데 입점해서 지금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죠.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을 가진 점을 저희는 독립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독립점을 만드셔가지고 해외 직판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9억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아크릴 제품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지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추가된 상품이긴 한데 현수막은 아니긴 한데 지금 이렇게 아크릴 방역 제품도 있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뭐 천으로 만들어진 거, 염색된 거, 뭐 비닐 제품, 뭐 시트지 그리고 뭐 접착하는 그 접착제가 이미 되어 있는 이런 시트지 등 뭐 자석으로 된 것도 있고 소재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나눠놓고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기성품도 지금 판매를 하시는데 기성품이란 게 뭐냐면요. 보시면은 지금 식당이란 카테고리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싶다. 근데 식당 중에서도 라면 식당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다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판매를 해요. 이런 기성품도 판매를 하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러니까 주문 제작을 또 하실 수 있는 거고 아까 제가 소재별로 이렇게 현수막을 판매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주문 제작도 가능하고 기성품도 판매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각종 현수막이랑 현수막은 다 파는 현수막 전문 전상점이세요. 그래서 현수막만 팔아가지고 작년에 39억을 버신 거고 또 지금 보여드릴 때 뭐냐 하면은 일본에다가 용기를 판매하는 용기점이세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립 도메인을 가진 독립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제가 한글로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스프레이 캡이나 아니면 뭐 펌프 캡도 지금 판매를 하시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용량별로 그리고 형태별로 엄청나게 다양한 용기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죠. 소재도 지금 플라스틱만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리 용기 자체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국에서 만든 제품 해가지고 중국산 용기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소재 그리고 다양한 생산지의 용기를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 한 군데 보여드리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각종 테이프는 다 판매하는 전상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도 제가 한글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택배 우리가 많이 뭐 받아보시기도 하고 보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택배를 보낼 때 붙이는 뭐 테이프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천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종이로 된 거, 그러니까 다양한 테이프는 다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도 테이프 전문 전상점인데 테이프만 작년에 판매하셔가지고요. 5억 원 넘게 매출이 발생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이곳들이 전부 다 각각 독립된 도메인을 가진 전산점들이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블라인드 판매하시는 데도 있고 알루미늄 가방을 판매하시는 데도 있고 플라스틱 지금 카드를 판매하는 전산점도 있고 보시면은 지금 여기 1위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17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 이용점의 수가. 이렇게 작년에 5억 원 이상 지금 매출이 발생한 데가 17개 정도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꽤 되죠. 17개라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통계치를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티콘이 그냥 경험만 한번 명함 팔아보니까 잘 되던데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티콘의 경험도 있고 또 저희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직판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그분들의 매출 통계를 봐도 해외 직판이 훨씬 더 좋다.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거를 경험을 하고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독립점을 직접 열어서 해외 직판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전상점들 전부 다 보시면은 한 가지 아이템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현수막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마크마크라는 전상점에서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분류도 잘 되어 있죠. 이것만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니까. 그러니까 직접 쇼핑몰을 열지 않고 만약에 아마존이나 큐텐이라든지 그런 오픈마켓에 입점해서는 이런 전문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하거나 아니면은 내 아이템, 즉 내가 판매하는 현수막이라는 아이템에 맞는 어떤 검색 기능을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전문적으로 전문점을 만들어 놓으면 한번 여기서 물건을 사신 분은 정말 물건의 그 퀄리티가 너무너무 형편없고 나는 가격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불만족이에요. 이렇지가 않은 이상은 현수막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마다 마코마코점 가서 현수막 사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다시 방문하셔가지고 여기서 현수막을 사게 되고 또 용기가 필요하신 분도 맞아 나 용기 육기 플라자에서 샀지 여기 가서 사야 되겠네? 이렇게 와서 다시 재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구매도 해봤고 만족을 했고 내가 필요한 거를 어떻게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는지 찾기도 편하고 뭐 굳이 딴 데 가서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희는 2007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는 이게 어떤 전문 용어를 만들지를 못하고 그냥 이제 판매를 했었던 건데 그러고 나서부터 해보니까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을 가지고 전문적인 전산점을 만들어서 해외 직판하는 게 참 좋더라. 이걸 경험을 해서 그간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저희 티콘과 같은 이러한 컨셉의 온라인 커머스가 이렇게 뜨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버티컬 커머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그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기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저도 사실 이 단어를 접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버티컬 커머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아마 쿠팡 이런 거 많이 아시죠? 그래서 쿠팡처럼 뭐 의류에서부터 먹을 것까지 다 파는 이런 오픈마켓 말고 특정한 한 카테고리만 그 카테고리의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이 버티컬 커머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즘에 인테리어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런 제품만 모아놓고 판매하는 쇼핑몰이 있죠. 오늘의 집이라고. 이런 거나 아니면 패션과 관련된 것만 다 모아놓은 쇼핑몰인 뭐 무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뜨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기사를 보시면 이렇게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은 특정 카테고리를 메인으로 하여 그 안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오늘의 집도 있고 무신사라는 패션도 있고 마켓컬리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장들을 많이 보시고 특히 코로나다 보니까는 온라인으로 장을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플랫폼이 더 많이 떴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플랫폼 마켓컬리는 장보기, 뭐 장보기는 마켓컬리 이런 식으로
공식이 성립됐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1조 원의 매출도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쿠팡이 성공할 때까지는 지금 마켓컬리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켓컬리나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는 저희 티콘이 오랫동안 15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한 가지 카테고리의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만들다 보니까 더 성공하기가 쉬웠던 거죠. 이렇게 갈수록 상품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어떤 분야의 전문점을 만들어서 다양한 상품을, 그 분야에 속해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잘 진열하는 게 하나의 전공 전략이 된 거죠. 그래서 쇼핑몰을 만드실 때 막 이것저것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게 아니라 한 분야의 전문점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예요.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면 이렇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독립점을 운영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사실 그리고 독립점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문점을 만들 수가 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들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제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하시니까 당연히 제조하신 그 만들어내신 생산한 물건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실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조금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제조하는 물건만 무조건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유통업자의 마인드를 같이 좀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상품도 팔고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도 같이 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베개를 생산해요. 그러면 베개만을 팔려고 하면 물론 베개를 사려고 그 전상점에 들어와서 구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보통은 베개를 하나 살 때 베개만 바꾸지 않고 뭐 이불도 바꾸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침대 시트를 바꾸고 싶어 하실 수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베개를 만들어도 내가 만든 베개 외에도 이불을 만드는 분으로부터 이불도 받고 침대 시트를 만드는 분으로부터 침대 시트도 받아서 풍성하게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훨씬 더 물건이 잘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업자처럼 생각을 하시고 해외 직판을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용기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와서 중국 용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국 용기랑 중국 용기 말고도 사실은 일본 업체에서도 들어와서 일본 용기도 얼마 전부터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용기 전부 다 추가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이 저희가 이제 소싱할 수 있는 모든 용기를 다 모아놓고 이 용기 전문점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용기 하면 이 유키 플라자가 딱 떠오르도록 그렇게 고객들에게 브랜딩하는 거예요. 그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픈마켓이라는 게 사실 좋은 판매 채널이기는 해요. 분명히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명품을 지금 일본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이 무조건 독립점이 최고예요 이 얘기가 아니라 오픈마켓도 좋은 판매 채널이긴 하지만 한계점이 있어서 저희가 자꾸 독립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한계점이 뭐냐면 일단 오픈마켓에 입점하시면은 나만의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을 가지고 전상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브랜딩이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없으니까. 브랜딩이 어렵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렇게 독립점이 없으니 내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방식대로 진열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진열이 그냥 단순히 상품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진열 방식에 따라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계속 이 사이트에 머물면서 쇼핑을 이어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들어와서 봤는데 별로네 하고 그냥 바로 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열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독립점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품을 진열할 수도 없거니와 또 고객 데이터도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타겟 고객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사면은 사람들은 그래 나 그냥 쿠팡에서 샀어, 뭐 나 저기 마켓컬리에서 샀어, 이렇게 이름만 기억을 하지 판매자를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제가 만약에 단백질 쉐이크를 샀어요. 요즘에 이거 되게 붐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그냥 나 어저께 만약에 이제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나 어저께 밤에 쿠팡에서 그 로켓 배송을 했던 단백질 쉐이크 샀다? 그거 오늘 아침에 도착했는데, 이러면서 쿠팡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단백질 쉐이크에 대한 얘기를 하지, 내가 어떤 상점에 어떤 판매자한테 샀다는 거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도 또 뭐가 문제냐면은 오픈마켓은 사실 수수료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판매자들한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주지 않으면은 내 상점으로 손님,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만약에 오픈마켓에서 준다, 판매자한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연히 판매자는 그 고객들한테 타겟 마케팅을 해서 오픈마켓에서 구입하지 마시고 우리 전 상점에 와서 구입하세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손님을 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한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주지 않는 거고, 근데 사실 장사라는 거는 단골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지 못하니까 단골을 만들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단골을 만드는 경로가 차단되어 버리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해가지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은 광고비를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계속 찾아야지만 내 물건이 팔릴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티꾸는 해외 직판을 하실 거면 어, 독립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처럼 전문점으로 발전시키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픈마켓을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을 하시고 직접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관리도 하시면서 마케팅도 하고 단골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셨으면 하는 거예요. 음, 독립점에서 이게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물건이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오픈마켓에 내는 수수료 같은 건 사실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저렴해지죠. 단골도 생기죠. 그러면 광고비도 줄어들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품을 진열할 수가 있으니까 또 그거는 광고로 이어지니까는 더 많은 고객을 이렇게 모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보면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독립점을 여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요, 독립점 좋은데 그러면 아니 지금 한국에서 네이버 광고하는 것도 난 잘 모르겠는데 광고는 해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광고는 우리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여시고 광고하시는 거랑 똑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도 그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구글도 많이 쓰잖아요. 한국도.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어 광고 하듯이 진출하시는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에 검색어 광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썼잖아요.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할 때 홍보하는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언어만 다를 뿐입니다. 진짜 언어만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한국은 외국인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한국은 재밌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은 밖에 나가면 일본은 뭐 구글이나 야오를 많이 사용하고 야오나 구글 다 이제 일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국가들은 이제 구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한국도 요즘 들어서 구글은 사용은 하지만은 네이버 다음이라는 한국 토종 어떤 포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대부분의 나라는 구글 아니면 야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듯이 그야말로 언어만 바꿔서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 SNS 광고를 하시면은 더 좋은 것들도 있어요. 뭐 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특히 20, 30대 친구들을 겨냥한 상품은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연령대가 있는 분들을 이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라 그러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를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한국은 카카오톡은 정말 모두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쓴다고 하니까 이렇게 나라마다 또는 타겟층마다 사용하는 SNS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만 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방법은 한국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 티콘 직영점이나 아니면 티콘의 이용점들이 어떤 식으로 그 광고를 하는지 보면은 회원 가입 경로를 보면요. 회원 가입이라는 게 이제 광고를 보고 그걸 사고 들어와서 이제 보통 회원 가입을 하시잖아요. 보시면은 구글 검색어 광고가 50%예요. 거의 반을 차지하죠. 그 외에 뭐 이메일 마케팅이나 뭐 검색 엔진 최적화나 뭐 보통 이걸 뭐 SE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이 광고 방법들이 전부 다 한국에서 쇼핑몰 열었을 때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라고 뭔가 대단히 엄청난 특별한 대단히 엄청난 특별한 이런 마케팅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할 때 이제 그 나라 언어로 광고를 해야 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냥 언어만 다를 뿐이라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은 원어민 직원을 뽑아서 해결하시면 되세요. 원어민 직원은 이제 보통은 고객 응대를 할 때 원어민 직원이 있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현지화라는 그 내용에서 또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원어민 직원은 꼭 뽑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고객 응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요. 좋은 원어민 직원을 뽑으셔가지고 마케팅 문구라든가 이런 마케팅과 관련해서 의논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원어민을 고용할 때 단순히 전화 받을 사람을 뽑지 말고 인터넷 마케팅을 이해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티콘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본형 쇼핑몰들, 그러니까 즉 전상점들의 이 전상점들 티콘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시는 일본인 원어민 직원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고객 응대도 하고 마케팅도 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전략이라면 전략이죠. 네,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즉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마시고 직접 독립된 도메인을 가지고 쇼핑몰을 여시라. 독립점을 여시라. 이런 얘기였고요.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원어민 직원을 뽑는 것과 좀 관련이 된 얘기예요. 뭐냐면 이거를 티콘에서는 현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현지화를 하셔야 되는 건데 현지화가 뭐냐면 판매하려는 나라의 다른 쇼핑몰들이랑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지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똑같이 그렇게 만드시라는 건데 제가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전상점은 일본에다가 컵을 파는 에드컵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게 일본 인터넷 전화번호고요. 그래서 일본 인터넷 전화를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에 사는 일본인 원어민이 일본어로 일본 고객을 응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회사 소개도 보시면요. 회사 대표자로 제가 이것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드릴게요. 회사 대표자로 저희 티콘 일본 법인 대표이사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요. 회사 위치도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오사카, 동경 다 나와 있죠. 저희 일본 법인이 오사카랑 동경에 이제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반품을 하면은 티콘 일본 법인에서 반품을 받아줘요. 이 고객은 그냥 이 법인 주소로 반품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사카 쪽이 편하신 분은 뭐 오사카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결제 수단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해놨어요. 이것도 제가 한국어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은행 송금 당연히 할 수 있죠. 한국에서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인 결제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전산점에서는 쓰지 않는 결제 방법인데요. 보통은 한국은 치킨을 시키면 치킨 배달해 주시는 분한테 가끔 카드 결제 하시는 경우 꽤 많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전산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런 결제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편의점 결제.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결제 방법인데 일본에서는 종종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로도 이제 사용하실 수가 당연히 있는 거고 또 특이한 결제 방법은 이 마지막에 있는 건데 뭐냐면 후불 결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결제 방법이죠. 만약에 후불로 그러니까 물건은 미리 받고 후불로 결제하겠다고 하면은 사실 되게 부담되잖아요. 상품은 보냈는데 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고. 근데 다행히 이제 뭐가 있냐면 일본은 이러한 결제 방법이 워낙 보편화돼 있다 보니까는 이거를 대행해주는 중간에 대행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행 업체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있고 안전하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정산을 해주는 거라서 고객이나 판매자한테 다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결제 수단은 전부 다 붙인 거고 중국에 만약에 전상점이다 그러면 당연히 중국에 진출한 점은 철저하게 중국에서 사용하는 결제를 다 붙이고 미국에 진출한 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에서 쓰는 결제를 다 붙이는 거죠. 배송도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현지 고객들이 익숙한 현지 택배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요. 이렇게 회사 소개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뭐 결제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화번호, 고객 응대, 뭐 반품 접수, 그리고 택배사 이런 걸 전부 다 현지 전산점이랑 똑같게 만드는 게 티콘이 말하는 현지화예요. 고객들은 그러다 보니까 전산점을 운영하는 곳이 자기 나라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지금 뭐 이런 데는 저희가 일본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 지금 요끼를 파는 전산점이 일본에서 운영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운영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이렇게 지금 뭐야 일본 법인 주소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는 여차하면 뭐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 이렇게 연락처부터 해가지고 사무실이 다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언어도 고객 응대도 일본어로 일본 원어민이 응대를 하니까는 전화도 할 수 있고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물건만 싸고 좋으면 이 전상점에서 굳이 물건을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요즘에 아까 그렇게 버티컬 커머스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금 쇼핑몰들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제도 요즘에 그
우리나라 쇼핑몰들 보면 결제 수단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네이버 페이로 결제할 수 있고, 또 카카오도 카카오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고, 11번 가도 뭐 SK 페이라고 해가지고 결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계속 더 간단하게 편하게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되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사실 거스르면 안 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손님이 쇼핑하러 딱 들어와서 나 이거 컵 마음에 드네, 이것 좀 사야 되겠다 했는데 어디선가 주문 단계에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결제 단계에서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은 구매를 안 하고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제품은 이 쇼핑몰에서 밖에 살 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지금 사실 좀 전에 제가 뭐 네이버 페이니 카카오페이니 이런 거 트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처럼 트렌드를 안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쓰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는데 무조건 11번가였어요. SK페이로 결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 그런 다른 판매자한테 사야지. 어차피 그 판매자도 다른 판매자도 이 물건 파는데 이러고 다른 데 가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고객이 이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 전상점에 들어왔을 때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러한 독립점을 만드는 거는 개발자를 채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워낙에 쇼핑몰 빌더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뭐 카페24, 고더먼, 메이크샵 이런 곳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 현지화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저희 티쿤의 그 쇼핑몰 빌더는 조금 더 달라요. 티쿤의 쇼핑몰 빌더는 티쿤이 인쇄물을 먼저 인쇄물로 해외 직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주문형이라던가 이런 상품군에도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일반 기성품도 판매하실 수 있고, 그래서 물론 요즘에 그 쇼핑몰 빌더들이 제공하는 그 플랫폼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대체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현지화는 정말로 혼자서 하시려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다양한 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이걸 다 붙이시려면은 일본 결제 대행사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당연하죠. 그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려면 일본의 법인이 있어야지만 결제가 가능해요. 일본 결제 대행사가 일본 회사랑만 계약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세우려면 법인 대표도 뽑고, 법인 대표 뽑았으니까 일할 사무실도 구해야 되죠. 그리고 현지에는 결제 대행사랑 계약을 해야 하는데 뭐 보증금부터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택배사랑도 또 따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한국에서부터 현지까지 나가는 또 물류사 또 계약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정도 길고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저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다가 주문형 원단을 판매하시는 그 이용사가 있는데, 저희가 미국에 법인을 세우기 전에 이분들이 진출하셨다 보니까 혼자서 이 현지화를 하셨거든요. 1년 넘게 걸리셨어요. 너무 힘드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가 미국 법인을 세우려고 하는 그 시기가 확정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분이 좀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랑 같이 일본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나시니까 빨리 미국에 나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할 수 있겠지 하고 나가셨다가 고생을 하셨던 거죠. 그만큼 힘들고 오래 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직접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굳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티쿤이 지금 12개의 나라에 이제 법인이 세워졌고 이런 현지화 서비스가 다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는 뭐 해외 직판이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그냥 저희 티쿤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저렴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사실 거의 다 해외 직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직접 쇼핑몰 열어서 운영하시고 현지화도 철저히 하시고 그러면 큰 틀은 사실 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돈을 많이 벌었고 그거를 뭐 돈 얼마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린 게 또 웃기지만은 그냥 하나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70억 넘는 건물도 사업도 샀잖아요. 서초동에 방배동이죠. 서초구에 있는 이렇게 저희가 해외 직판을 하면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하시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직판 하실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틀을 꼭 지키면서 하시면은 성공하실 확률이 높아지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러면은 티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정확하게 티쿤이 뭘 해주는 건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티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티쿤을 이용하여 해외 직판하는 회사를 다른 나라의 그 나라, 그러니까 지금 티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즉 이용사가 뭐냐면은 티쿤을 이용하여 해외 직판을 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사가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시면은 그거를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면 좀 전에 이제 제가 쇼핑몰 빌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티코는 쇼핑몰 빌더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쇼핑몰을 만드실 수 있도록 그리고 쇼핑몰에서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제 수단도 다 붙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에 있는 티콘 물류센터에다가 상품을 갖다 두시면은 다른 나라에, 즉 판매하시는 나라의 소비자한테까지 물건이 도착할 수 있도록 배송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고객이 나 좀 반품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했을 경우에는 판매하시는 나라에 있는 티콘 법인에서 반품 접수도 다 받아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반품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쇼핑몰을 꾸민다던가 아니면 상품을 등록을 한다던가 마케팅은 이제 티쿤의 몫은 아니고 이제 판매를 직접 하시는 이용사 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역할이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일본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사실 일본형 쇼핑몰 위주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했는데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12개국의 진출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 말고 다른 나라에도 해외 직판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매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저희가 거의 6년 만이죠. 6년 만에 최근에 올해쯤 직영점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이미 저희가 일본에서 해외 직방하면 됩니다 하는 거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작년에 260억 매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국가 법인들은 저희가 이제 세팅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각 나라에 이제 해외 직방하는 것도 이제 좀 보여드려야지 이제 많은 분들이 믿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직영점을 좀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에다가 영국에서 명품을 파는 이 명품점이에요. 그래서 이 명품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이렇게 7개 국가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픈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각각의 명품점에서 전부 다 뭐 다른 나라에서 각각 상품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 티콘 영국 법인에서 명품을 소싱해가지고 각 나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하고 영국하고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응대 같은 거는 또 일본 고객분들이니까 일본 법인에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5월 달에 저희가 첫 주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5월 24일쯤 거의 진짜 만 3개월이네요. 그래서 3개월 동안 3억 원 정도 지금 이렇게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명품점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오픈한 명품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8월 달에 거의 800만 원 정도 넘는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6월에 첫 매출 오픈하고 매출 발생한 다음에 매출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서 소녀시대 태연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유튜브에서 자기가 쓰는 루이비통 지갑을 아마 소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지갑을 찾는 손님들 주문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이러한 좀 매출이 올라가는데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한데, 사실 꼭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한국은 또 명품에 워낙에 관심이 많은 나라고, 저희가 영국에서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저렴하게 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티코는 이 명품점들을 지금 7개 나라에 오픈을 했고요.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은 인도네시아에 지금 오픈을 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도 곧 오픈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네이버 카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달 13일에 이렇게 건축자재 종합몰, 즉 전문점이에요. 여기도 건축자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티콘 툴스를 오픈을 했고 첫 주문도 이렇게 받았어요. 보시면은 받았고, 지금 티콘 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전용품적으로 해가지고 뭐 안전화도 팔고, 그다음에 지금 하네스도 팔고, 뭐 안경도, 지금 고글도 팔고, 이런 안전용품도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용품도 공구도 팔고,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 즉 뭐 인력을 송출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큰 그 공사에 필요한 차량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또 임대를 하고, 이런 서비스들도 다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에 파는 점도 그러니까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티콘이 운영하는 점 말고도 이용사가 운영하는 곳들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중남미로 가서 칠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칠레에 지금 보여드린 데가 스티커를 판매하시는 데예요. 스티커를 판매하시는 전상점인데, 사실 그 제가 오늘 설명 시작할 때부터 스티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티커가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스티커가 어떻게 팔릴까? 어떻게 스티커 팔아서 40억 나왔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일상에서 쓰이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품, 어떤 용기의 제품 설명으로도 쓰이고, 아니면 뭐 베이커리 박스에다가 그냥 상점을 광고하기 위해서도 쓰이고, 이렇게 마케팅 카드로도 쓰이고, 또 이렇게 식품, 우리 슈퍼 가면은 식품을 구입했을 때 뭐 중량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원산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곳에도 다 스티커가 쓰이고, 이렇게 차량 뒷면에도 붙이는 것들, 뭐 초보 운전부터 해서 뭐 아기가 타고 있어요. 되게 많잖아요. 정말 일상에서 제가 티콘에 입사하고 난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니까는 스티커가 안 쓰이는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국 스티커를 칠레에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스티커를 팔아 보시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리본점도 오픈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시는 중이고, 지금 결제 수단,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현지화 말씀드렸죠. 그래서 칠레에서 사용하는
다 필요한 칠레에서 사용하는 칠레의 모든 결제 수단도 지금 연결이 다 되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무리만 좀 하시고 나면은 오픈을 하실 거고, 오픈하시면 아마 제가 설명회 때 또 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칠레에 파는 전상점도 2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레이시아 뭐 지금 공구점도 말씀드렸는데, 이 글은 뭐냐면 저희 말레이시아 법인 대표님이 쓰신 글인데, 보시면은 말레이시아에는 티콘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전상점이 이미 4개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고 오픈을 지금 준비 중인, 아까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용사가 하는 일에서 뭐 상품도 등록하고 이렇게 이 부분 있잖아요. 상품 등록하고 쇼핑몰 꾸미고, 지금 이러한 단계에 계신 데가 지금 한 8군데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오픈을 이미 한 운영 중인 데 중에서는 레피드 메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한국의 SK 말레이시아 관계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전상점인데, 지금 조금 로딩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의 SK 말레이시아 관계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SK 하면 아마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크 엔진오일 아시죠? 그래서 지크 엔진오일도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카센터들하고 이렇게 다 조인을 해가지고서는 고객분들이, 회원분들이 여기서 이제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해당 카센터로 가셔가지고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오픈 지금 준비 중인 데가 어디가 있냐면은,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영국 이용사분인데, 영국에서 말레이시아에다가 자전거를 판매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이게 자전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라 한 대에 한 3, 400만 원 하는 명품 자전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뭐 말레이시아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품 자전거를 말레이시아에다가 파시려는 분도 계시고, 그 외에도 뭐 한국 건강식품이나 컨택트 렌즈 구강 제품, 그리고 또 호주에서 이렇게 말레이시아로 호주 도마나 건강식품을 팔려고 하는 이용점들이 지금 전상점을 구축하고 계세요. 사실 호주에서 말레이시아에 이 도마 파신다고 할 때 저는 도마? 도마가 팔려 했는데 전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뭐 롯데나 이런 백화점들에 이미 다 들어와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요리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니까는 그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도마가 또 다 이 도마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이렇게 호주에서 유명한 제품들을 또 말레이시아에다가 판매하려고 해서 이렇게 일본어, 뭐 지금 말레이시아니까 영어로 진행이 되죠. 영어로 컨텐츠 만들고 전상점도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이신 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도마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먼저 오픈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어 번역해서 일본에다가 또 도마 판매하실 계획이라고 하시고요. 또 최근에는 한국 화장품을 호주에다가 팔겠다는 이용사도 저희 호주 법인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는 다 인허가가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헤라나 뭐 설화수 같은 그런 한국의 유명 브랜드 화장품 있잖아요. 이거를 호주에서 오프라인으로 팔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비즈니스가 대세인 시대이고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거를 오프라인으로만 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호주 법인하고 계약을 하고 현재 전상점을 지금 제작 중이세요. 그래서 이 이용사도 일단 올해 하반기에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거고, 뭐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요즘에 워낙에 한국 화장품, 즉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브라질에도 화장품 전문점을 오픈하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4월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때 계약을 하고 지금 이제 차근차근 컨텐츠 준비부터 해서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용점도 곧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전 세계 저희 티콘을 통해서 해외에 직판하는 점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일본, 뭐 호주, 칠레, 멕시코, 브라질, 미국, 제가 뭐 또 어디 빠뜨렸죠? 뭐 하여튼 인도네시아 뭐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티콘에서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한, 그러니까 준비 중인, 그러니까 전상점을 구축하고 있는 곳들은 아예 저희가 포함도 안 시켰어요. 그걸 포함하면 더 많겠죠. 근데 그냥 매출이 일어난 그 해외 집판 라인만을 저희가 정리해 보면은 9개가 됐어요. 보시면은 한국에서 일본, 한국에서 칠레, 한국에서 미국, 중국에서 일본, 영국에서 일본, 영국에서 한국, 영국에서 말레이시아, 영국에서 호주,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이렇게 라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미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집판을 시도하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칠레, 한국에서 브라질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저랑 계신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물론 내가 해보지 않은 거니까 두려움이,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용기를 갖고 한국보다는 해외로 나가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설명회는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듣고 나서. 오히려 듣기 전보다 궁금하거나 의문점이 더 생기실 수 있는데 저희 티코는 네이버에 해외 직관 카페라는 걸 만들어놔서 자료를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지금 이 티콘의 해외 직관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공지사항에다가 해외 직판이 뭔지, 즉 티콘식 현지와 독립점 해외 직판이란 어떤 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본 지식들은 어떤 식으로 뭐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물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나는 이걸 봐도 궁금한 게 더 많다. 아니면은 나는 이거 보니까는 아니면 설명회 끝나고 난 좀 1대1로 상담 받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카페에 이렇게 저희가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통해 가지고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 전문 담당자가 지금 신청해 주신 여러분께 1대1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다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 대신에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대1 상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렇게 접수해 주신 대로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간혹 조금 오래 기다리시는 경우도 계세요.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 전문 담당자분들이 다 연락을 드려서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힘들게 제 얘기를 들어주셨잖아요. 저희 티쿤의 얘기를. 그래서 설명회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기 지금 티쿤과 만남 후기라는 칸이 있거든요. 여기에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 보시면 어떤 선물을 드리냐 하면은 티쿤 이야기. 이게 뭐냐면은 티쿤이 2007년도부터 해외 식당을 했잖아요. 그 얘기들을 경험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사실 티쿤이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거는 티쿤의 경험을 나누는 것밖에 사실 없어요. 어떤 막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같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해외 집판을 할까를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 해가지고 이 책을 저희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티콘과 만남 후기에다 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궁금증을 또 해결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3억 매출의 순마진은 몇 프로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하셨는데, 이거는 근데 저희가 지금 아이템마다 이건 달라요. 그래서 명품은 사실 뭐 명함이라든가 이런 뭐 지금 용기, 그러니까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마진율이 높아요. 아까 제가 그 현수막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마진율이 높은 건데 지금 명품은 워낙에 객단가가 높은 상품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명품이라는 것 자체가 명품을 판매하고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막 뿌리는 그런 제품은 아니잖아요. 여러 도매상에다가 너도 팔고 너도 가져다 팔아 이런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진율은 낮아요. 그래서 10%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명품은 조금 약간 특수성이 많고요. 일반적인 그 지금 해외 직방하는 아이템들은 보통은 30% 마진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질문은 혹시 없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명품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인가 봐요. 어, 지금 또 다른 분이 플랫폼의 쇼핑몰 구축 및 쇼핑몰 안에 인플루언서 미니 쇼핑몰도 구축이 가능한가 했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또 아마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쪽으로 축구복 전문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 축구복 전문점은 기존의 독립점 그 쇼핑몰 빌더인 게 아니라 오픈 마켓형 빌더로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다른 이용사 분들에게도 이제 제공을 할 예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쇼핑몰 안에다가 인플루언서 미니 쇼핑몰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거고 지금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쿠팡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큰 쇼핑몰 독립된 도메인을 가진 쇼핑몰의 운영자고 주인인데 그 안에서 쉽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 일본의 용기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그 운영자가 일본에다가 그냥 용기를 상품별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던 건데 중국에다가 하나의 자리를 드린 거예요. 샵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렇게 입점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상품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대신에 여기다가 뭐 저희는 지금 중국 상품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다 인플루언서 미니 쇼핑몰 이렇게 붙이셔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지금 그렇게 가능하세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저는 신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때 설명회랑은 달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죠. 커다란 전략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간에는 정말 해외 집판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전략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설명회는 이제 한 달에 2번 이렇게 둘째, 넷째 주 목요일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번 설명회 때는 저희가 아직 주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만약에 이제
또 다음 주 설명에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그때 또 들어오시면 또 다른 내용을 또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들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네. 지금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 메인에 각각의 인플루언서 배너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거 인플루언서로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보시면은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좀 한국어로 바꿔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배너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만드시는 분이 배너를 만들어서 배너가 해당 이 페이지로 들어가게끔 하겠다 하면은 연결을 시키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죠. 만드시기 나름이세요. 어, 지금 또 다른 분이 문의 주신 거는 해당 국가 거주자에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했는데 아니세요. 어느 국가시고 어느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음, 꼭 그렇진 않거든요. 해당 국가 거주자여야지만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의 사업 뭐 아이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해외 직판의 방식이 좀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거주 중이시고 어떤 제품을 그러니까 생산 그리고 그 제품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가는 건지를 알려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티콘이 진출한 국가만 가능한 건가요? 하셨는데, 네, 저희 지금 티콘이 진출한, 그러니까 12개국, 법인이 있는 곳만 가능하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화 서비스 때문에 그래요. 티콘 법인이 없는 곳에서는 저희가 현지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지 결제도 붙일 수가 없고, 현지 택배 시스템도 붙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래도 더 자세한 거 상담 받고 싶다고 하시면은 아까 온라인으로 안내드린 1대1 상담 신청으로 해주시면은 어, 저희 담당자가 다 연락을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1대1 상담 있죠? 여기 해외 상담 신청. 제가 요거를 지금 URL을 지금 모두 지금 제가 채팅창에다가 URL을 보내드렸거든요.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 카페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플랫폼 이용료, 피지 수수료, 매출 수수료가 있는 거죠. 상담 신청 별도로 해야겠죠? 라고 하셨는데 상담 신청 별도로 해주셔도 되고요. 플랫폼 이용료랑 피지 수수료, 매출 수수료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지금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요, 여기 이 해외 직판 자료실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아래 하위 카테고리로 티콘 수수료가 있는데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나라별 티콘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퍼센테이지는 그냥 보통 3에서 저희는 적어요. 3에서 최대가 8%인데 보통은 판매가 안 돼도 수수료를 기본 수수료가 나가요.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는. 근데 저희는 매출이 발생하시면은 그 매출에 대해서만 내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만약에 이번 달에 장사가 안 됐어. 아니면 전상점이라는 게 오픈하자마자 막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러면은 좋지만은 그래서 판매가 처음에는 판매가 잘 안 되는데 스스로 내세요. 저희는 이러지 않아요. 판매가 안 되면은 내시는 거 없으세요. 판매가 됐을 때만 내시는 거고 그것도 일정 금액, 일정 매출 이상 올라가면은 수수료가 3%로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피지 수수료도 보통 나라마다 피지사마다 좀 수수료가 다른데 한 2에서 3%, 3.5%그 사이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수수료가 되게 적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외 법인이 현지 법인이 그 각 이용점들 점상점들의 법인 역할을 현지 법인 역할을 현지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또 돈을 받느냐 이런 것도 없어요 저희는. 질문 많이 해주시니까 좋은데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정말로 해외 식판에 관심이 많으시고 내가 정말 좀 잘 알아보고 해봐야 되겠다 하시면은요. 일대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정말 좋으세요. 상담 굉장히 잘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나라나 아이템이나 또 아까 어떤 분이 이제 거주 국가여야만 되나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셨는데 여러 상황에 따라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1대1로 상담 받으시는 게 정확할 수밖에 없죠. 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회가 좀 도움이 많이 돼서 해외 직판에 대한 관심을 많이 이제 드셨으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 네이버 카페에 있는 자료들도 많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 설명회는 이제 9월 9일이 되겠네요. 9월 9일에 이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